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북한의 평양역이었습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던 미국의 대학생이죠. 오토 원비어가 혼수 상태로 돌아오면서 미국 전체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원비어의 아버지는 아들이 북한에서 짐승 취급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토 원비어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 미국 국민들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로 저 영상인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마스크를 끼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축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왜 저런 상태로 이렇게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아마 휠체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동 침대라든지 그런 걸로 내려야 될 텐데 일반인이 내리는 지금 길로 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아마 저 원비의 건강 상태가 이미 어떻게 보면 좀 회복 불능 상태라는 데로부터 저렇게 보호한 건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저 화면을 보면은 과연 북한에서 얼마만큼 고통을 받았는지 이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참 근데 원비어 정말 미국에서 북한으로 여행 갈 때만 해도 정말 건장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걷지도 못한 상태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데 그렇습니다. 이 혼수 상태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원비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Even if you believe their explanation of botulism and a sleeping pill causing the coma, and we don't, there is no excuse for any civilized nation to have kept his condition secret and denied him top-notch medical care for so long. 그러니까 즉 북한에서는 식중독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식중독 때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17개월 전에 이제 원비어가 원래 이제 홍콩 연수를 가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콩 연수를 가게 되는 상황에서 잠시 이제 북한을 한번 방문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을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때 이제 양각도 국제 호텔에 머물다가 결국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을 이제 뜯다가 이제 체포가 됐죠. 그래서 이제 국가 전복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이제 복역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부터 사실은 미국 측에서 끊임없이 영사 접촉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직접 이제 미국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3국을 통한 이제 영사 접촉했는데 계속 거부를 해왔어요. 만나지 않아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그 접촉을 통해서 원비어가 사실은 이제 혼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한 게 식중독, 즉 보톨리누스에 중독이 돼서 그 중독이 된 상황에 수면제를 먹어서 그 수면제의 어떤 효과 때문에 지금까지 혼수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아까 보신 화면처럼 코에 이제 삽관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바로 미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전용기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미국에 와서 지금 신시내티 종합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지금 그런 보톨리누스 중독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뇌 손상, 즉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돼서 뇌 조직이 손상돼서 그런 상황에서 혼수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이 상태는 보면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통해 심장의 압박이나 이런 상태를 통해서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되면서 뇌 조직이 사실 죽어서 뇌의 어떤 그 혼 상태가 이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라면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아니지만 어떤 고문이나 어떤 충격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뇌 혼 상태에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일단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현수막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 네. 이 재판받을 만한 사안인가요? 저는 이게 그 재판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요. 네. 왜냐하면 이게 북한 형법도 6조에 보면 재형 법정주의가 규정돼 있어요. 네. 이 말이 이게 범죄와 형벌은 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원비어의 혐의는 국가 전복 업무죄인데 제가 그 북한 형법 59조를 적어왔어요. 네. 국가 전복 업무라는 거는 반국가적인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거나 업무에 가담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그 정변, 폭동, 시위, 습격 네. 여기에 해당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이 원비어의 행위는 바로 이게 그 형법, 북한 형법 89조 뭐냐면 이게 국가재산 훔친 죄, 네. 국가재산 현수막을 훔쳐가려 했잖아요. 네. 여기에 해당되면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 노동 교화형이 아닙니다. 네. 노동 이게 단련형은 2년 이하의 가벼운 거고 이건 이게 인권이 아주 존중되는 법에 보면 이게 국민으로서 권리 의무를 가지는 요 형량이에요. 예. 근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15년의 노동 교화형
교화형은 이게 그 공민으로서 권리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법에.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게 그 인권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재판이다. 22살 학생이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현수막 하나 가져가려고 어떻게 미수에 거쳤어요. 이걸 이게 국가 전복 업무를 해서 15년 노동의 법정 최고형이거든요. 네. 이건 이게 말이 안 된다 봅니다. 네. 그런데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전에 보면 2009년에 이제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로버트 박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모욕적인 성범문을 받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포로가 협상 카드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또 나중에 이렇게 국제사회에 알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한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뭐 케네스 베라든지 로라링이라든지 뭐 이유나 씨라든지 뭐 기자나 뭐 언론인이나 가이드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잡히는데 그 체포하는 권한은 국가 보위성, 우리 국정원과 같은 보위성이 하고 그다음에 교화소에 갖다 집어넣으면 인민보안성이 하고 거기에도 이제 검사 판사들이 나름대로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왜 국가전복죄가 되느냐 그것은 아마 10대 원칙의 그 김일성의 어떤 구호 사상 정치 선전문을 훔쳤기 때문에 그걸 10대 원칙에 걸면은 북한에서는 법보다 10대 원칙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만들었겠습니다만은 아닌 게 아니라 케네스 베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면은 그분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구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또 꼭대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자주 사찰을 한답니다. 그 직접 만나가지고 누가 때리지 않느냐 물어본다고 하는데 이 원비어인 경우는 최근에 아마 그 밑에 실무자들에 의해서 심한 구타를 받았고 그러니까 순간적인 구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언어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갑자기 뇌진탕을 먹었고 그걸 제때 치료해주면 되는데 북한이 대단히 그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그래서 이인모 노인도 93년도에 북송돼가지고 김정일이가 병을 못 고치니까 미국에 보내가지고 이인모 노인도 치료를 해왔습니다. 이 원비어가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구타를 당했다면 쉽게 살아날 수 있지만 북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없이 저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 화면을 보면은 이 원비어가 북한 당국이 세운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뭔가 기자회견하는 장면도 잡히고 있는데 사실은 이 특수 상황에서 포로가 저런 데에 나왔을 때에는 뭔가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1966년 월남전에서 전 세계에 충격을 퍼뜨렸던 한 포로의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Adequate food and adequate clothing and medical care when I require it. 네, 제레미야 덴튼이라는 포로인데요. 보면은 말을 하면서 눈을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거든요. 저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지금 제레미야 덴튼이 1966년도에 이제 그 포로가 됐을 때 이제 그 처음으로 어떤 이제 대중 앞에 공개돼서 저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내용은 보면 뭐 전혀 뭐 자기는 뭐 구타받은 것도 없고 뭐 잘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그 보시겠지만 눈을 깜빡깜빡거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저게 이제 모르스부어로 이제 토처, 저기 이제 고문을 당했다는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말로는 잘 그렇죠. 살았다고 말로는 하지만,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신호를 하나의 캐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그 고문당했다는 사실을 이제 서방 세계에다 지금 자기 조국에다 알리는 이제 그런 형태의 지금 이거 화면인데 저런 걸로 보면 사실은 아까도 나왔지만 연비아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 할 때는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바로 네. 이제 기자회견하고 거기에 있는 기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보면 관영 기자라든지 그런 매체죠. 실제로 뭐 어떤 짜여진 속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그 어떤 정상적인 외교관계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사가 없는 상황이고 제3국의 영사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저희 때도 보면 그때 막 그 울면서 막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어떤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결국은 저렇게 어떤 폐쇄된 사회 속에서 저렇게 나타났을 때는 정말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막 연비어 같은 경우도 사실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이죠. 네. 아니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국회 정보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비어 말고도 지금 한국인 포함해서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이 지금 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며칠 전에 우리 국가정보원 보고에 의하면 한 10명 정도. 네. 그 중에 6명이 한국인. 그 다음에 외국계 외국인까지 해서 10명을 했고요. 네. 아마 그 중에 이게 3명 정도가 목사. 네. 주로 제가 보기에 종교적인 이유로 갔다가 억류되는 게 많은데요.
근데 그 법을 보면 조문을 보면 대부분 이분들의 혐의가 국가 전복 업무죄 아까 한 것처럼 이런 죄들 또는 이게 간첩죄 또는 이게 반국가 선전 선동죄 이런 죄들이 전부 이게 형량이 높아서 어떤 목사님에게 뭐 종신형 보통 이게 15년 이런 데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노동교화형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세계 유례가 없는 거예요. 네. 아예 법에 보면 국민으로서 권리가 없다. 이 말이 이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전에게 인간다운 생활보다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말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물론 이게 그 이야기를 뭐 언론 보도나 보면 정말 이게 뭐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강제 노역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게 그 의료품이라든지 또 이게 인도적 처우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런 나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이 멀쩡하게 미국에 관광을 갔던 한 네. 청년이, 건강한 청년이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는지 저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2인자도 두지 않는 김정은이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경미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불의에 굳게 뭉친 300만 술단 계열은 원수님의 소련 발산 원수님의 소련 근래 하늘 땅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언제나 한파로 강물다 앞으로. 네, 지난 10일이었는데요. 안 소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소년단이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네, 소년단은 이제 네. 북한의 모든 국민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정치 조직이다. 정치 조직. 네, 정치 조직이죠. 그러니까 어린이 정치 조직인데 네. 만 7세부터 13세까지. 그 다음에 이제 청년동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동당, 여성동맹, 근로자동맹, 직업동맹. 그러니까 처음으로 들어가는 정치 조직인데 특히 김정은이 저렇게 집권하고부터 아주 소년단, 그 어린 아주 그 자기 말하자면 김정은 시대, 김정은 키즈라고 할까요?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상적인 이완을 막고 자기 충성동의, 효성동의로 만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저게 소년단이 그게 지금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이제 어린 학생들도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지금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그 세계관, 가치관이 형성될 때부터 저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잘 모셔야 된다. 또 장군님의 어떻게 충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붉은 넥타이 자체가 이렇게 새빨간 그 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기른 거, 뒤에 꼬리, 거기에 다, 여기에도 두 갈래가 있는데, 제일 기른 게 뭐 충성심, 항일발산의 혁명전통, 뭐 효성, 이런 게 다 그 세 갈래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뜻이 다르네요. 네, 있어서, 저게 원래 이제 그 러시아의 피오네르라고, 거기에서부터 나온 북한의 이제 러시아 체제가 이식됐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북한은 저걸 철저히 이용해서 뭔가 체제에 순응할 수 있는, 특히 지금 북한의 저런 10대 지금 어린애들은 다 장마당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벌어준 거 먹고 살다 보니까 이 당과 지도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평양에 불러다가 저렇게 대회도 열고 뭐 이 입단식도 더 요란하게 하고 이런 충성의 의식들을 지금 더 가속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체제 결속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어린이 정치 조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저희 뉴스 스테이션이 해외에서 북한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 식당들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평양의 옥류관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이 중동에서 5성급 호텔에 진출했다라는 또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북한 식당들이 한 전 세계적으로 한 130여 곳 정도 있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또 한국으로 왔던 그 종업원들이 있던 그런 식당도 있었는데 그 뒤로 사실 우리 정부에서 이 북한 식당에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렸고 그리고 이제 대북 제재가 이제 전 유엔 차원에서 사실 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사실은 북한 식당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아랍에미리트나 아부다비에 지금 저기 호텔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고가라고 합니다. 특히 뭐 4명이 들어가서 밥을 먹고 노래를 부르면 한 60만 원 정도 이제 내야 된다고 네. 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 식당에 있던 대장금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네. 그 식당이 이제 없어지면서 저게 이제 대체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그 국제 제재를 받는 속에서도 어떻게 저런 식당들이 계속 성업을 하고 확장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결국 이 유엔 차원에서의 어떤 대북 제재가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그런 식당들이 보면은 현금을 상당히 많이 흡수하는 현금벌이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뭔가 대북 제재에 어떤 구멍이 뚫린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 그 식당, 북한 식당 있잖아요. 이게 일단 이게 법적으로 보면 그 외국에서 그 나라 사람들,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걸 단속하는 게 한계가 있고요. 제가 보기 아부다비 이번에 있잖아요. 네. 이게 그 네. 현지업자하고 합작을 해버리면요. 예를 들어 현지업자하고 뭐 지분 합작을 해버리면 북한 식당이 아니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그 제재를 가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얼마든 제재를 피해가는 네.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보니까 냉면 한 그릇에 거의 2만 원에 팔린대요. 엄청 비싼 건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평양냉면 좋아하긴 하는데 외국 사람 입에도 맞을까 싶긴 한데 저럴 경우에는 북한에서 뭐 요리사도 나가고 뭐 기술도 전수해주고 뭐 이렇게 지금 직접 나가는 네, 겁니까? 당연히 인력은 거의 북한이 나가야. 그러니까 이제 지적하신 대로 냉면 한 그릇에 2만 원. 중국에나 뭐 베트남 가서 북한 식당 가 먹어보면 서울의 음식값보다 비쌌지 싸지 않단 말이죠. 이거 역시 2만 원이면 우리 냉면값의 2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저 식당은 생명력이 길지 않다. 왜냐? 북한 여성들이 저렇게 치마적으로 입고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와서 앞에서 이렇게 해죽거리니까 처음에 좀 신기해서 손님들이 갈지 모르지만은 가격도 비싸고 북한 음식이 저기에 나가서 저렇게 호황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까 이현종 위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런 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북한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고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거를 대북 제재의 방법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일단 이제 대북 제재가 각 나라에서 뭐 수출하는 거, 산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 이제 많이 적용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렇게 인적인 어떤 사람이 나와서 벌어들이는 수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합작 기업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소규모로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대북 제재의 가장 이제 강력한 수단이 뭐냐면 실제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 다른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큰 기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 하지만 저렇게 같이 일반인들 그냥 상대로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막을 방법이 없고 또 인적인 수출, 러시아나 저런 데 이제 일반 그 공사 현장에 인력이 수출되지 않습니까? 가서 그냥 어떤 일용직 노동이나 이런 걸로 할 경우는 사실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그 어떤 인력 단가가 싸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렇게 아랍이나 저런 나라의 이 공사 현장 가보면 대부분 또 인력들이 북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사실은 저걸 그렇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크게 없다는 거.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대북 제재의 방법이 좀 더 촘촘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어떤 기업뿐만 아니라 저렇게 인적인 수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외연비에 이야기했듯이 사실상 북한에 미국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예 네. 한다든지 또 여행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들이 좀 취해져야지만이 실질적인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혼수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간 오토 원비어 이야기부터 그 북한이 중동에 또 합작한 형태로 이 해외 식당을 또 개설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안찬일 소장관은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